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물에는 사람에게 이름이 있고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모든 사물에는 다 이름이 붙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 지금 현재의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만이고 한 경기만은 우리가 늘 경기만으로 부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저는 과거부터 근대부터의 지도 자료와 문헌 자료를 이용해서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확립이 됐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경기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하는데 지리학의 자연인문적인 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것 중에 경기만은 지명 중에서 해양에 붙여진 지명이죠. 해양 이름이고 그래서 지명, 해양 지명이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붙여지는가? 그리고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유래를 이제 찾아보고 경기만 지명을 종합적인 제가 그 지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만은 크게 옹진반도 서남단에서부터 태안반도 서북단의 끝을 잇는 직서로 있는 직선의 안쪽 부분을 경기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옹진반도에서 만의 입구 부분은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에 들어있는 해안선 길이는 528km로 됩니다. 그리고 경기만 안에는 강화도, 교동도, 대우도 큰 섬들은 연평도, 영종도, 영도까지가 경기만 안에 들어가는 큰 섬이고 한 200여 개의 섬이 경기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희는 보통 유엔 해양법 협약의 10조의 만의 규정이 이제 해양에서 만을 부르는 만의 규정을 나오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이 입구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하면 경기만은 입구의 길이가 100km면은 반음지름 50km짜리의 반원 면적이 만 기준이 되는데 경기만은 훨씬 큰 면적을 갖기 때문에 만으로서의 국제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의 특성을 보면 굴곡이 심하고 많은 그 안에 작은 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주만이라고 부르는 간적 해주만이 있고 강화만이라고 부르는 만이 있고 그리고 인천만이라고 볼 수 있는 인천 앞 남동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월곶 지역을 인천만이라고 할 수 있고 인천 계물포 안쪽을 또 인천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양만과 아산만, 충남의 태안의 가로림만까지가 경기만에 들어있는 내부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만은 수심은 50m 안쪽으로 낮은 편이고 이 조석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경기만하는 인천 앞에는 8 내지 10m 정도. 많은 그런 간만의 차이 크고 수면이 해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많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속하는 많이 있고 특히 경기만 안에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이 되고 산업지 지역이 가장 먼저 발달한 산업시설이 또 경기만 지역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은
갯벌 한국의 가장 넓은 아주 갯벌 지역을 경기만이 안고 있고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으로 아주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과 해양 생태보호구역 가장 다양한 해양 보호구역을 경기만 안에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의 해양 지명, 경기만은 해양 지명입니다. 그럼 해양 지명을 어떻게 붙이게 되는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명은 이제 지표상에서 표기자는 여러 가지 모양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명은 어떤 지점에 식별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회적 소산인 언어적 기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환경으로의 문화에서는 자연적인 거, 인문적인 환경에 따라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으로 형성된 것은 또 지형이 있고 따로 만들어진 인유적 지물이 있고 그다음 지역에 붙은 지명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붙어진 지명. 그래서 지명의 분류를 해보면은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연지명은 육상지명, 땅 위에 붙여진 거, 그리고 해상지형, 바다 위에 붙여진 거, 그리고 해저지명, 바다 밑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을 합해서 해양지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땅에 붙은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공지형은 물론 문화재라든가 행정적인 지명 그리고 시설물들을 이제 인공지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기말을 할 때 이제 해양지명. 그래서 해양지명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 법률에 의하면은 해양지명에 관한 법률적 기본은 너무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게 좀 느려. 해양지명 법률적 기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이것은 그냥 해양정보법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쓰는 법률에 의해서 해양지명은 정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양지명을 정하고 해양지명조사란에 보면은 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형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조사를 하는 게 해양지명에 대한 조사이며 그 일을 위해서 거기 또 세부 지명조사의 시행 세부령에는 해양지명은 표준화 세부사항의 해양지명조사는 속성지명조사 그럼 수리적 그죠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거, 그 다음 지형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유 지명조사가 있죠. 그럼 현지조사와 도서지, 고문헌, 인문학, 지리학적인 정보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게 지명을 정하고 지명을 관리하는 그 기본 국내 법적인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해양지명의 제정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지명을 제정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해수부에서 갖게 되는 거죠. 해수부 해양지명의 관리는 조사와 해양지명 관리 사용 등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양지명이 제정되고 지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수부는 구축을 해야 한다. 해수부는 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양기술자와 정보사업 등록한 공간사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해수부는 사용을 확산을 위해서 국제적인 해양지명을 통보하고 국제적 통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국내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지명의 위험과 관리에서는 우리나라 지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지명은 행정지명하고 자연지명의 육상지명은 현재 행정지명이 2만 개 이상 그리고 자연지명이 10만 개 이상 지명이 붙어져 있고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해양지명은 해상지명, 해저지명이 있는데 해수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상지명의 해명의 면책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바다라고 정해진 게 있고
그다음 수로라고 하는 게 있고 대한해협을 비롯해서 몽골 수론이 맹골 수론이 저희 많이 부르죠. 그다음 간추람, 그 암초 등에 대한 거. 그다음 만에 대해서 만에는 한 4가지로 그 국제적인 그 만의 규모가 됩니다. 해만 우리가 보통 걸프라고 영어식은 걸프라고 표현하고 만은 베이 그다음에 개만 바이트 하는 개만은 입구 쪽이 길고 안쪽으로 들어간 게 좁은데 열려 있는 만이라는 뜻이죠. 그런 들 바이트라고 좀 작은 포들도 만의 일부에 해당되죠. 작은 포들도 만의 일부에 해당되는 4개 정도의. 그래서 이것은 주로 규모의 그에 따른 형태에 따른 만의 부분인데 이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규모에서 해만과 만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있어서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의 지명에 대해서 4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국제적 만의 베이 걸프 정도 이제 국제적 만으로 할 때 아까 말 만이 면적이 만이 입구에서 연결한 반원 면적보다 커야 한다. 이것은 이제 유엔해양법 조약에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는데 경기만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명 경기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용 유래를 이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기만은 이 지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지면은 한참 가죠. 보수성과 고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까지 경기만이라는 것을 어디 찾아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제 그 지명조사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그때는 뭐였었죠? 했는데 그때 이제 딱 그 경기만은 주요 자연 및 인문 지명에 4가지 사례를 거론할 때 경기만은 해양 지명으로서 딱 등장을 합니다. 80년대요. 80년 등장했는데 태백산맥, 산으로서는 태백산맥, 강, 한강, 그 바다 지명에서는 경기만, 그리고 진안고원 이렇게 했다 해서 지명 개수가 245개 자연 지명이 이제 한국 지명으로 자연 지명으로 등록된 게 245개밖에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만을 이제 또 경기만은 언젠가 고지도를 일단 찾아봅니다. 국내 또 일본까지 고지도를 찾았니 근대 지도에서 이제 좀 잘 지도로서의 형태와 내용이 잘 갖춰진 팔도지도 1778년의 팔도지도를 보면 지금 경기만 지역에는 2개 강화와 교동도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한 지도로서 팔도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해외에서 그 발견된 일본 전도 같은 거 보면은 그 형태도 좀 안 나타나고 한국만이라고 표현되고 유령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정도가 나타납니다. 경기만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 팔도지도도 그 팔도지도의 편별 지도이고 그리고 팔도 통합도도 역시 그 1800년대 초반의 지도입니다. 그때까지도 한 5개 정도의 경기도의 앞에 만 형태의 5개 정도의 그 섬지역이 표현됩니다. 1845년 김대건 제작 조선전도도 봐도 그건 그 당시에 필사본 사본이겠죠. 다른 지도에 사본이 있었고 해저전도가 이제 1850년대에 제작된 목판본인데 상세히 좀 비교적 근데 최근 상세한 지도로 표현합니다. 해저전도는 거의 지금 경기만 지역의 주요한 섬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제가 관심을 갖는 이는 해상에서의 도별 경계선을 그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해도 구역, 경기도 구역, 충청도 구역의 도별 경계선이 해상. 사실은 지금까지도 해상 경계를
한국에 지금 현재도 해상력인 걸 제대로 명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상 경계를 나갈 방법을 제가 미국 사례도 20년 전부터 찾아봐도 해상 경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해저 전대에서 해상 경계를 그어놨다는 것은 좀 상당히 진보된, 조선전도도 마찬가지고 대동여지도까지, 대동여지도는 가장 우리가 정밀한 뭐 실측지도라고 표현하지만 해상 부분, 섬 지역 부분에는 상당히 좀 아직 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1910년도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지도에 조선교통전도에서도 각각의 세밀한 정밀한 실측 지도가 측량 지도가 되겠지만은 각각의 항로, 경기만 지역이 항로가 나오고 다 표현되는데 경기만이라는 지명은 이제 그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 먼저 나갔네. 그리고 그 이제 1919년 그 대일본 제국전도 한 만의 지명은 그때까지 서조선만, 지금의 서한만이죠. 동조선만, 서조선만, 동조선만, 그리고 영일만과 강화만, 안에 큰 전대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경기만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만의 이름으로 안 붙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만이 이제 그 1700년대, 1800년대에 해도상에 나타나는 경기만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외국 그 군함들이 한국, 특히 지금 현재의 경기만 부분을 많이 답사하고 측량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의 지도가 가장 먼저로 볼 수 있습니다. 1868년에 경기만 지역의 일부, 지금의 강화만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그 황후만이라고, 그때 이제 나폴레옹 시절이겠죠. 그 시절에 황후를 칭송하는 만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붙여놨고, 그리고 이제 조금 프랑스 함대 다음에 미국 함대 와서 안쪽을 경기만, 지금 현재의 남양만 부분 그 안쪽을 엠프레스 걸프라고 표현을 해놓으면서 이 바깥쪽의, 경기의 바깥쪽의 섬들을 섬 아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제 덕적군도부터 방해질도까지 경렬비역까지 포함되는 그 섬 지역까지를 그 프린스 임페르만, 그 왕자 아치라고 표현해놨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것 경기만, 현재의 경기만의 부분으로 표현한 걸로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좀 일본 해군조가 1902년까지, 근데 일본 해군조는 기존의 프랑스 해도하고 미국 해도의 참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또 여기 프랑스 해군이 붙였던 황후만이라는 지명을 일본은 그냥 이 안쪽, 경기만 안쪽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그 문헌 자료에서 경기만이론 쭉 과거의 신문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1920년대,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제 경기만 찾으면 1920년의 조선일보에 경기만 지명이 나옵니다. 1920년 조선일보에 경기만 지역의 간만의 차이에 대해서 경기만 지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사 칼럼 같은데 경기만에는 30여 척의 간만차를 표현하고 있는 게 신문 기사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경기만이라는 이름이 다른 신문은 1920년대, 30년대 매일신문은 관보에 해당되죠. 그리고 동아일보 등에서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이제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는 경기만이라는 지명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신문에 1920년에 나오는 거면 경기만을 치면 이전부터, 그게 공식적인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 바다를 경기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해상 지명으로서의 경기만이라는 지명인가? 그럼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해상 지명은 주로 수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항로와 그 해안 지역의 항만과 등을 다 기록하고 기술하는 거죠. 그럼 1933년부터 34년까지 만든 조선 연안 수로지, 이건 그 조선 종국 수로부에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거기에 수로지에 나오는 만의 이름을 쭉 그 골라내 보니까 82개의 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만으로 표현한, 좀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해만이라고 붙였겠죠. 해만으로 표현된 것은 그 조선 해만, 통영 해만, 여수 해만, 세 개의 해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은 79개의 만이라고 붙은 게 79개가 나타납니다. 이 조선 수로지에 나타난 만 중에 현재의 경기만에 들어있는 만을 한번 추려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해주만, 강화만, 남양만, 아산만, 가로린만, 또 하나 만을 표현한 게 인천항 남방의 만, 지금의 월곶 소래 지역이 그 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만까지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해상 지명으로 경기만이 고착되지 않은 거죠.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면은 그다음 이제 현대 지도를 살펴봅니다. 그럼 45년 미군 군사 지도죠. 군정 지도에 가장 안 나타나고, 49년까지 이것은 뭐 그때 평화선까지 표현한 지도에 안 나타나고, 61년 해도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기만 지역의 지도상에서의 65년, 80년 시계열적인 지도를 쭉 보면은 사실 이러한 그 대축적 지도, 1대 5만, 1대 10만까지 대축 지도에는 경기만 전체를 표현할 수 있고, 1대 25만에도 바로 황해라는 표현을 쓰고 경기만 지역이 안 나타납니다. 그 지도상의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1990년대부터의 국가지도집, 이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지도집이죠. 국가지도집에 이제 경기만이 자리를 합니다. 경기만에 자리를 해서 경기만 황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도 국가지리정보원 마련된 중에 경기만 지명을 쓰고 있고, 이게 영문판에도 경기만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 지명도, 그 해양조사원에서 이제 발간한 해양 지명도에 경기만 지명이 보다 외곽으로 나가서 경기만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이제 지도 자료와 문헌 자료를 볼 때, 이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경기만의 지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지명이 그 장소와 붙여진 생성되고 변경이 된다 하지만은 1919년까지 지도상에서 서주선만, 그게 1950년부터 명칭 국무총리령으로 명칭 변화를, 서주선만은 서안망으로 쓴다, 동주선만은 동안망으로 쓴다, 이 법적인 걸 했고, 영일만과 강함을 표현하고 경기만 지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1930년대 이전의 육상지도에도 안 나타나지만은 그 신문상에 1920년에 신문상에 경기만 지명이 써 있는 건 1920년 이전에 이미 경기만은 고유명사로서 일반적으로 경기만은 사용되던 칭이다. 그래서 1930년대 경기만은 어떤 강화만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런 어떤 경합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사이에 이제 경기만 지역이 해상 지명의 보다 넓은 폭넓은 넓은 바다를 가진 만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북한 지도는 뭐 그 남쪽 경기도 경기만이 북쪽만까지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강화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님이 북쪽이니까 강화만. 내부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기만 안에 강화만도 경기만의 일부다. 그러니까 인천만도 경기만 일부, 아산만, 남양만, 가를만, 그러면 경기만이란 큰 땅이 큰 만에 내부적으로는 작은 만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경기만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경기만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도상에서 가장 서한만, 동한만 좀 북쪽 지역에 있죠. 큰 만 다음에 경기만은 세 번째 규모의 만으로 정착된, 사실 영일만, 통영만 같은 것도 그 작지 않습니까? 작은 만인데 경기만은 해만급에 들어가는 큰 만으로 경기만은 한반도의 3대 만으로 남한지역의 가장 넓은 만으로서의 그 규모와 위치를 갖는 해양 지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해도에도 이제 경기만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은 제가 말씀 대로 역사적 과정과 시기적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된 이름에서부터 정착된 이름으로 100년 넘는 과정을 거쳐서 주요한 한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만의로 명칭을 해상 명칭을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